오늘부로 박인 세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리센츠 33평 36억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리파 34평 60억 신고가 찍었습니다. 도대체 무얼 위한 부동산 압박이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스프링 효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벌써부터 이런데. 더군다나 잠실은 서울 부동산의 풍향계예요. 근데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고가를 찍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차를 타려고 토호제 접수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생존했습니다. 최근 3일간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 막판 매물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들었다는 거죠. 이제는 다주택자는 팔면은 양도세 중과입니다. 3주택자 이상부터는 30% 팔지 말라는 겁니다. 반래퍼 16억에 사고 56억에 팔았어. 세금만 31억이야. 40억이 남았는데 국가가 31억을 가져가. 누가 팝니까? 마레프 8억 5천에 사서 25억, 16억 5천이 남았어. 세금이 12억 5천이야. 내 몫은 4억, 정부는 12억 5천을 가져가. 누가 팝니까?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면은 역사적으로 참여정부 때, 문정부 때 개떡상을 했던 흐름이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5월 9일 이후 강남, 상구, 용산 부동산 완만한 상승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아는 거죠. 물건이 장기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무려 청와대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성과급 잔치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동성이 대폭 풀리는데 결국에는 이 돈들이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인간은 남들과는 다르길 원해. 특별하길 원해. 그런데 코스피는 들고 있어도 특별함을 증명할 수가 없어. 계좌를 깠어.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못 믿어.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거는 공문서기 때문에 조작, 위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처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딱 증명을 해도 어깨 뽕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살고 있다. 그 배경 사진, 커뮤니티 사진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즉 주식, 코인은 자랑하기가 애매해. 부동산은 자랑하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권의식, 부동산이 최고죠. 과거에는 명품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는데 지금은 집이다. 끝판왕이다. 부동산이 돈을 담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죠. 가장 큰 그릇이고 가장 좋은 그릇이다. 양도세 중과 이후로 청와대도 완만한 상승을 전망을 했는데 양도세 중과 이후의 종료 결정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런데 매우 잘한 결정이다. 방향성에 동의한다. 찬성이 무려 60%가 넘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들도 알 거야. 양도세 중과 이후로 매물이 잠기고 집값이 오른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건 말건 크게 상관이 없어. 어차피 못 사니까. 30억, 25억 된다고 해도 못 산단 말이야. 즉 양도세 중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를 원하는 거야. 아 진짜로 그래. 어차피 나는 못 사고 세금으로 다 환수하니까 얼마나 시원해.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값은 올라가겠지만 어차피 세금으로 다 뺐을 거니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집값이 오르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토론도 안 돼.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든 말든 알바노야. 너희들 세금 많이 내는 거. 이 자체로 좋은 거야. 그 보유세 많이 내는 거. 어차피 버티는 거 알 거야. 하지만 너희들 보유세 내면 힘들잖아. 이게 좋은 거야. 본인들은 집 살 생각이 아예 없어. 어차피 못 사. 그냥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거야. 자산가들을 괴롭히는 거. 주창 찌르는 걸 좋아하는 거야. 정확히 정부도 그 수요를 충족해주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집값 잡을 생각이 없어요. 괴롭히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우리 같은 다주택자, 고자산가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집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양도세 중과 이후로. 월세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포레나 미아리도 5천에 300. 다주택자 때려 잡으라고 했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좆됐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집을 5월 9일 이후에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4년 남았습니다. 대통령?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지금이 저점이다. 아니 어떻게 지금 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1월 한 12억 정도 됐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근데 지금 15억 6천이니까 집값 못 잡았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매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가격이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 평균 매매가가 급기야 15억 6천 찍었습니다. 중위는 9억대에서 현재 12억 1천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야 된다. 왜냐하면은 5분이 많이 올라갔지 1분위부터 3분위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5분이랑 4분위가 많이 올라갔지.
상위 20%, 상위 40%, 그 단지들이 많이 올라갔지 하위 60% 단지들은 여전히 전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3분위는 전고점 살짝 넘은 정도, 4, 5분위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얘네들까지 다 달리면은 그때서야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이 끝나게 될 겁니다. 동두천까지 오르면 끝납니다. 인천 빌라까지 올라야지 끝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야 됩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되니까 매물을 나오게끔 하려고 임대사업자 매물을 풀리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 중과를 때린다. 원래는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임대사업자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임대사업자들이 8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5%밖에 못 올리면서 만약에 세입자가 나 안 올려줄 건데요? 나 더 살 건데 그래도 내보낼 수가 없어요. 무한갱신권이에요. 임대사업자의 세입자들은. 5%도 못 올릴 수도 있는 거야. 8년 동안 10년 동안 마늘과 쑥을 먹은 거야. 그 대가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한 건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양도세 중과 면제를 안 할 수도 있다. 유사국가야 이거. 이게 뭡니까? 얘네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어겨도 됩니까? 나라가? 국가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정부 말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데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매물이 너무 안 나오니까는 임대사업자 매물을 나오게끔 하려고 유예기간을 주고 양도세 중과를 때리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이래. 원래 사회주의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소수는 피해를 봐도 된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자유도 그렇게 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니까. 개인의 자유는 침해해도 된다. 이러한 인식이 있어요. 얘네들은. 미쳤습니다. 광기입니다. 누가 말립니까? 좋댔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나 혈압이 오릅니다. 가뜩이나 혈압도 높은데 혈압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8년 10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소급도 겪으면서 126%까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아니 그게 갑자기 생긴 게 말이 돼? 126%를 도입하는 게 말이 돼? 팔지를 못해.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해. 과태료 3천원이야.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돼. 역전세로 인해서 내가 돈이 없으면은 팔아서라도 세입자한테 돈을 내줘야 되잖아. 근데 팔면은 과태료 3천원이야. 뭐 하자는 거야. 아무리 불합리한 거를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수니까. 적폐니까. 투기꾼이니까. 이러한 프레임으로 씌워서 우리의 말은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프레임을 잘 씌웠죠. 마기적폐. 아주 잘 씌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는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고 본인들의 입속만 챙기려는 프레임으로 잘 씌웠습니다. 졸라 무섭습니다. 국가가 사기꾼들 같아. 정말 사기꾼이죠. 뭐 사기꾼이잖아 이거 진짜. 정말 화가 납니다. 절박한 사람이 왜 더 비싼 금리를 내야 하냐.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나? 잼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나? 제메이햄? 그쪽 애들이 부르는 거죠. 뭐 찌통령? 찌카? 드럼통? 별명이 너무나 많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박명수야 뭐야.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절박한 사람이 왜 더 비싼 금리를 내야 하나. 저신용자들이 고금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새로 써야 됩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비정규직이 돈을 더 받아야 된다. 경제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삽니까? 누가 약속을 지킵니까? 누가 신용을 쌓으려고 합니까? 제 자식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는 돈 빌리면은 연체해. 그게 너에게 훨씬 더 이득이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은행권은 포용금융, 포용 나왔죠. 포용자만 보아도 너무나 화가 납니다. 포용, 공공, 공정 가장 짜증나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신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정말 족같은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욕이 절로 나와요. 너무 화려해. 위압감 준다. 문주 없애라. 위압감과 박탈감을 준다. 지침의 현장 대혼란. 정말 광기죠. 반포 방배단지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브릿지에 이어서 이제 문주까지도 건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크로, 서밋, DH, 하이엔드 브랜드는 다 철거해야겠네. 이거 자체가 위화감이고 박탈감을 주는 건데 그냥 아파트 자체를 짓지 않는 게 좋죠. 차라리 이 논리라면. 아파트만 봐도 서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빌라에 사는데 나는 원룸에 사는데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대한민국 모든 건물을 5층으로 통일해야 돼. 그냥 차별 없지 그래야. 근데 집 없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또 위압감 느끼겠지. 박탈감 느끼겠지. 다 같이 길바닥에 다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평이고 그래야
평등이다. 근데 그것도 안 돼. 누군가 또 잘생기고 이뻐가지고 또 박탈감 느껴. 열등감에 빠져. 어서 빨리 인류 멸종멸망해야 돼. 핵버튼 빨리 눌러야 돼.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냥 봉신들이죠 진짜.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놀이공원 패스권 막아주세요. 박탈감 호소에 강론을 봐. 나라가 미쳤어요 진짜. 뭐예요? 프리미엄 서비스는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서비스는 그냥 다 사라져야 돼. 똑같은 옷 입고 인민복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 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배급해주는 주택에 거주하고 그리고 재산도 가지면 안 돼. 나라가 생산시설을 다 갖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가지니까는 남도 가지면 안 된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통령부터 위에서부터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무서운 거는 이제 시작이다. 4년 남았다. 좋됐다. 전세 수급 지수 180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고점이 2010년대 중반 그리고 2020년 임대차법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지난 고점을 넘어서게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공급이 더 없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은 비아파트, 아파트 할 것 없이 공급이 멸종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180 돌파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난다. 또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은 빌라로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30평에 살고 있으면은 20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만간 압도적 1위 찍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수직 차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세 수급 지수가 개떡상 로켓 발사가 됐는데 정원호 후보가 아파트 개발하지 말고 그냥 빌라 오피스텔 생숙 짓자. 여기서 살아도 되잖아.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4평 충분히 내 식구 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빌라를 지으면 노후도가 깨져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야. 아파트든 빌라든 공급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빌라를 선택하면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 즉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희소성에 개떡상 하겠죠.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떠밀려 가거나 떠밀리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빌라에 살아야 돼. 정확히 그러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도 비싸요. 투룸 하나 짓는데 투룸 코딱지만 해. 전용 9평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작습니다. 분양가가 5억 이상 됩니다. 서울 어디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3룸은 7, 8억. 굉장히 비쌉니다. 빌라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빌라에 살라는 겁니다. 빌라라도 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위기감 세게 느껴야 됩니다. 지금 주식 보면서 웃지 말고 익절하고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하십시오. 요즘 코스피가 난리죠. 코스피가 난리인데 이거 보면은 압구정이 오른 것도 아니야. 20년 동안 288%, 300% 올랐습니다. 26억짜리가 100억 됐어요. 300%, 한 4배 정도 올랐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약 1년 동안 10배 올랐습니다. 950%, 10배 올랐어요. 압구정 현대가 20년 동안 300% 정도 올랐는데 같은 기간 하이닉스는 무려 4,700% 올랐다. 이때 26억 5천으로 압구정을 안 사고 하이닉스를 샀으면 재산이 1272억. 103억이랑 1272억.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주식이 개별주긴 한데 파괴력이 어마무시하다. 이렇다 보니까는 최근에 집 산 사람들도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이 너무나 급등하니까. 작년 10월에 집 샀는데 너무 힘들어요. 작년 9월 공덕 구축을 샀습니다. 18억짜리 샀습니다. 그 뒤로 1억 정도 올랐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샀다. 나는 이때 5억 가지고 있었는데 5억을 그대로만 들고 있었어도 그게 4배 올랐으니까 순자산이 20억인데 그런데 마포는 1억밖에 안 올랐다. 순자산이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20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6억밖에 안 되니까 현타가 온 거지.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외벌이로 실수령 650 받아서 원리금 380 갖고 나면은 270 났는데 너무 비참하고 화나고 내 자신이 싫다. 내가 왜 이따위로 살고 있나. 매일같이 죽고 싶은 마음뿐이다. 한편으로는 공감도 돼요. 너무나 급등한 시장이니까 주식은. 그런데 5억이 20억까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거든요. 주식을 100%, 200%, 300%, 400% 수익률까지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수익률 50%만 넘어도 익절 욕구가 매일같이 생깁니다. 100% 넘으면은 지금이 끝물이다. 지금이라도 익절해야 된다. 매일같이 시험에 빠져. 그런데 이걸 계속 들고 있다? 이 사람은 고수야. 엄청난 고수야.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냥 오래 들고 있고 계속 모아야 되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거는 극소수에 불과해. 전원 버핏, 워렌 버핏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구루라고 하고 레전드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거는 다른 문제야.
오래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투자하다 보면은 이 껄껄무새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정말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 전에 이걸 투자했어야 되는데. 아, 전에 저거 들고 있었는데. 똑상 직전에 팔았는데. 그러면서 막 이불킥하고. 그런 후에 경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하나 그럴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고 하면은 투자 지속할 수가 없어요. 훌훌 털어버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현명한 대처 방법이죠. 자, 아직도 싸다고 합니다. 50만 전자, 300만 익스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2배 정도 올라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광기 측정할 수 없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10배 올랐는데 여기서 또 올라간다. 뭐 올라갈 수 있죠. 예측 불가능하죠. 하지만 너무나 큰 탐욕을 내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또 익절하고 시장을 좀 강망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핏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금을 잃지 말라. 이야기는 뭐냐면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 메시지를 마지막 주주 서원의 메시지를 남기 그 순간까지도 그 얘기를 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쳐먹지 못하니까.